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7년 2월 5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2017년도에 새해가 이제 실질적인 경마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구정은 잘 보내셨는지요? 자, 강타도 잘 보냈습니다. 이 팔에 기부스를 했는데요. 제가 이게 다치면서 이게 이제 그냥 붕 떠가지고 그냥 한 2m 정도를 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떨어지면서 이 머리가 먼저 떨어졌으면 아마 저는 거의 운명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한 것이 옛 어른들의 말 중에 이제 밤새 안녕이란 말이 있듯이 항상 조심을 하지 않으면은 뭐 나이가 먹어서 밤새 안녕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항시 모른다는 거잖아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실감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건강에 자신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늘 건강에 조심을 하고 매사에 좀 조심을 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2017년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제 2017년도에 변화된 것을 금요일 경마방송 시간하고 이제 토요일 경마방송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식상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제 글로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적중 내역도 쭉 나온 거 있으니까 뭐 저는 적중 내역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신 그대로입니다. 자, 그리고 항상 오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하셨으리라 믿어보고 싶고, 자, 이번 주부터 이제 실질적인 정윤영 경마의 시작이니만큼 강타도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팔같이 다쳤으니까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이제 한번 경마에 올인을 해서 멋진 대승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과 한마음 한뜻이 돼서 멋진 대승을 기대하면서 일요 경마의 전반적인 흐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변의 요소가 다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도 저배당, 중배당, 고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일요일 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경주입니다. 전년 미숙의 신마와 현권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신마 중에서는 1번 로드킹이라는 마필입니다. 매니피 자마로서 이 노이안 패밀리의 부계 혈통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주행권 셋이 가볍게 밀어주자 손발로 우수한 모습을 보이며 선두권을 합류하고 중반 이후 이제 선두권을 강탈 뒤 종반 가만히 잡고도 탄력이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본기와 걸음 모두 우수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번 로드킹은 이번 교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 어쨌든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용으로 안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이 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하죠. 어느 마필도 안 된다 얘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경주인데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7번 덕이라는 마필, 현금 마필들 중에서는 지난번 데뷔전에서 선취인전 모두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7번 덕이라는 마필도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9번 비카 매직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조심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이 9번 비카 매직이라는 마필까지도 한번 조심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번 노드킥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요 2경주. 기본적으로 봤을 때 어떤 마필들이 가장 좋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패턴적으로만 보면 1번 골드 스타일스가
이제서야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전력을 보여주며 직전 경시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에도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번 이 골드스타일스에 대해서는 필히 배팅권에 한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배팅권엔 당연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안고 가볼 수 있는 또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4번 한금주파는 어느 정도 인기를 모으겠지만 글쎄요, 안 된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무조건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또 이 9번 이 프라우드라는 마필도 마찬가지고요. 예, 7번 엉키스미가 요 마필도 주행검사를 여러 번 걸쳐 통과를 하고 지난번 데뷔전을 보니까 발주 자체가 안 되는데 종반 뚝 심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상큼한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세게 보는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한금주파 정도는 어느 정도 괜찮게 보는 마필이긴 한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번 경시 이제 간신권 마필로 봐줄 수가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저는 3번도 굉장히 좋게 봅니다. 3번이 1등 여건이라는 마필도 굉장히 좋게 보고 9번 이 프라우드라는 마필도 굉장히 좋게 봐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의외로 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번 골드스타일스는 어찌됐든 간에 배팅권엔 필히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지만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약하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7번이 칼슨이라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아까 얘기를 안 드렸던 그 기수가 누구냐면 이 칼슨이라는 기수인데 요 마필도 7번 엉키스미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번 편성은 느린 편성이에요. 전개상 선두권이 아주 빠른 마필들이 없는 느린 편성이라는 점에서 자, 이 7번 엉키스미도 뭐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4번 한금주파가 강하게 팔리고 있는데 요 마필이 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의외로 배당이 터질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 일요 2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일단은 발빠른 마필들이 이두가 턱하니 눈에 띄는 경주죠. 자, 어찌됐든 간에 7번 스마트 드림이라는 마필과 자 6번 라운콘드라는 마필들 중에서 누가 선행을 가느냐,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두 마필의 경합 가능성이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또 두 마필이 땡땡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선행은 7번 스마트 드림이 조금 더 빠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 이 6번 라운콘드는 선입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마필이 의외로 땡땡거리면서 들어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아주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편성이에요. 그래서 7번, 6번의 동반 입상 가능성 갖고 있는 경주인데 과연 어떤 형식으로 끝날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오히려 승부처보다는 일반 경주에서 7번, 6번의 선전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4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춘메인 승부처로 해서 그 포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일요 춘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떤 마필들에게 가장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사실 이번 경주는 충만선 정도 상당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어떤 마필들을 무조건 믿기도 어렵고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에도 좀 어려운 그런 편성이에요. 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당일 배당판에서는 7번 은빛바다가 강하게 팔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강 경주시 꾸준한 경주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마필이긴 한데 글쎄요,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7번마와 같이 지속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과연 이번 경주시에 선전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7번에 대해서는 아주 세게 보는 편은 아니에요. 조금은 좀 약하게 본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히려 제가 좋게 보는 마필은 1번이 금봉왕이란 마필인데, 금봉왕이 그래도 조금은 안정적이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 지난번 경주 때 이제 부족했던 선행력이 일치월장된 모습을 보여주며 종반 탄력이 하강을 하면서 다소나마 아쉬운 면을 보여줬지만, 어찌됐던 간에 걸음의 변화는 확실하게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일본 금봉왕이 이번 경주에는 전반적으로 경주력의 향상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경주라, 저는 1번 금봉왕을 굉장히 좋게 본다. 자, 그리고 의외로 7번 이 은빛 바다는 강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지만 조금은 좀 불안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준매인 승부처 역시도 배당의 가능성 쪽에 노크를 해보는 전략으로 한번 임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당 이상을 기대하는 자 토요일 일요제 4경주 준매인 승부처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1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약간의 이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2번 불꽃청춘과 6번 반지의 장미, 이 두 마필이 강력하게 대끼리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편성인데, 글쎄요, 한 마리는 지난번에 급하강된 연력을 보여줬고, 또 6번 반지의 장미는 또 이번에 승급조를 치르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두 마필 모두가 무조건 완사이드하게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 편성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을 때 이번 경주에서 전개상 선두권을 형성하는 마필들이 강세를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종반 뚝심마들의 강세를 보여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뚝심마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경시 강타가 빼뜨기의 축으로 인정을 하는 마필은 바로 5번 백만돌이라는 마필입니다.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5번 백만돌이가 이번에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편성상으로 봤을 때 12번 담양태양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들이 4번 허리케인 포스라든지 또 3번 스위트 와이라든지, 예, 이런 마필들이 또 선입 전개가 가능하고, 또 여기에 이제 6번 반지의 장미 같은 마필들이 선입이 가능한 마필들인데, 이들 마필들이 모두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세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번 경주시 어떤 마필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인데, 저는 5번 백만돌이라는 마필이 막판 대역전을 펼치면서 선두권에서의 붕괴 가능성을 놓고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5번 백만돌이를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백만돌이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나머지는 이제 팔리는 마필들 2번 불꽃청춘이라든지 6번 방지의 장미 이런 마필들 세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일요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일요 5경주는 나름 충만감의 마필이 버팅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바로 그 충만은 8번 소중한 만남이란 마필입니다. 제가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릴 때마다 매번 맞춰드렸던 마필이에요. 지난번 경주 때도 아사무사했을 때 강력하게 제가 2000경일에도 믿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가장 안정적인 전력입니다. 이번에도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고, 또 이번에도 선전의 메리트를 또 강하게 엿볼 수 있는 마필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세게 봐야 되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말들이 선전을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은 1번 이익을 쌓습니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직전 경시에는 거의 바닥을 때려버리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게 보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마필 자체가 기본적인 순발력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종반 탄력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아쉬움을 주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직진점 1700거리에 대해서 조금 거리 적응력에 좀 문제를 보여줬던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1번 이글삭스는 이번 경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조건 배팅권에 난청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이글삭스는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8번 소중한 만남에 1번 이글삭스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이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 경마 7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이번 경기는 강타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이 메인 승부처에서 만에 하나 배당이 터진다면 저는 1번 스마트 마린이나 마필이 배당을 터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번만은 배팅권에 안착을 시킵니다. 자, 여기서 10번 아델의 진주가 이번 경시 이제 강력한 인기 많은 8103이 높은데 당연히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지만 저는 10번 아델의 진주가 무조건 충분하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자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승부 의지가 워낙에 강해 보이는 마필이라서 한 번도 안고는 가지만 솔직히 좀 긴가민가 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10번 아델의 진주를 추천을 드리지만 절대적으로 이해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부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얘를 단통으로 때리긴 합니다만 그거는 상대적으로 뚜렷한 대안마가 없을 뿐이지 얘가 축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메인 승부처에서는 강타만의 축마가 버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강력한 작심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메인 승부처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진 상황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지 6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하이라이트 승부처인데 이번 편성 자체도 전개상으로 뭐 뚜렷하게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들이 포진하고 있는 경주는 아니죠. 자, 6번 헬켓 정도가 이제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지만 여기 이제 여타 마필들 2번 파인투데이도 기본적으로 빠르고 또 9번 미스터 포춘도 기본적으로 빠르고 또 여기에 11번 스트롱필드도 기본적으로 또 느린 마필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빠른 마필들이 많죠. 10번 천지 신공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아주 빠른 마필들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기본적인 순발력과 종가 뚝심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경주인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10번 천지 성공을 그래도 근간에 좀 부진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열어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10번 마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더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단통을 누구를 때리느냐인데 단통도 거의 메이드가 돼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 큰 배당을 노리는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아니라 제대로 된 단통까지 기대를 해보고 싶은 승부처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키포인트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한번 멋진 적중만을 생각하고 붙어보는 하이라이트 승부처의 그 핵심은 10번 천지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불안하지만 그렇다면 뭐 사이즈상으로 봤을 땐 제일 센 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들어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문세영 기술을 한번 믿고 싶네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입상과의 우열이 드러나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먼저 4번 불꽃놀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근간 선행과 선입을 오가면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며 자, 연성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고 4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죠. 자, 이번에도 7번 슈퍼스위트라든지 2번 태양의 신화라든지 9번 승리의 축제라는 나름 빠른 마필들이 버티고 있지만 4번 불꽃놀이가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늘어난 부중이 불안하긴 하더라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자, 여기에 이제 상대마로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은 8번 당찬질주인데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는데 요번에는 장세한 마방에서 한번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감량 기술을 기승을 시켰네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 경주 때 베스트 기량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어느 정도 부중 탓이라고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총력전입니다. 8번 당찬질주도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략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에 이제 1호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1호제 7경주는 오늘 강타의 1호경마 1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자, 1차 메인 승부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한번 멋진 적중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사실상 이제 선두권에서의 경합 가능성이 상당히 치열해 보이는 그런 경주예요. 그래서 이 경합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4번 아르고 한국꽃이 선행을 갈 가능성은 높지만 여기 뭐 6번 에이스러너라든지 또 여기에 또 1번 하이트 원이라든지 이런 마필들 다 빠르잖아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빠른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 간의 경합도 상당히 세게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 기본적으로 발빠른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번 경주시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은 아무래도 이제 금강경주시 연속 선전을 하고 있는 7번 페나코바를 이번에도 강하게 읽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유는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음에도 중반 탄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레이스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편성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여타 마필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임력을 갖고 있거나 중반 탄력이 없으면 강한 믿음을 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7번 페나코바가 그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마필이라서 이번 경시는 강하게 읽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 페나코바는 무조건 세게 보는 마필이고 이번 1차 메인 승부처에 핵심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마필이면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4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시 이제 강타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바로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는 12번 에버인 에버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기는 국산 4등급의 레이팅 1부터 50까지인데 제가 보는 경기에서 이번 경주시에 12번 에버인 에버는 출전마 대부분이 기복을 보여주는 마필들 위주로 짜여져 있는 가운데 지난번 경주 때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는데 선행을 가가지고 종반 탄력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5착을 차지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베스트의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도 선행을 갈 가능성은 상당히 갖고 있지만 굳이 선행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 어찌됐든 12번 에버인 에버는 이 편성에선 강력한 대가리를 놓고 때려볼 수 있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번 준메인 승부처는 12번 에버인 에버를 놓고 때리는 경주다. 자, 단통은 메이드다. 어차피 레이스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랬을 때 1번 에버인 에버를 놓고 기본으로 선입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 중에서 단통을 때리고 선입배입이 무너졌을 때 올라올 수 있는 막판 추임력이 우수한 마필 하나 바치고 또 선입력 중에서 또 하나 바친다면 이번 4경주는 전개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무조건 유리해 보이는 준메인 승부처라는 점이 키포인트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1호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호제 8경주는 오늘 강타의 1호경마
현장 승부처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첫 번째 승부처를 하려고 했던 경주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현장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를 한번 현장으로 가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이번 8경주 역시도 아주 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7번 태양의 신화가 상대적으로 선행을 갈 가능성은 있는데 이마필이 뭐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선행만 하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두권이 센 편성이 아니라 오히려 중간 뚝심형 마필들이 막판에 나눌러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자, 이번 경주의 그 틀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어떤 마필들에게 강한 메리트를 갖고 때려볼 수가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어차피 이번 편성은 저는 뚝심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2번 콜링킹이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뚝심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뚝심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뚝심은 완성이 되어 있어요. 자, 문제는 이 마필이 이제 이번 경주에서는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순발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추임력에다 부족했던 순발력을 끌어냈을 때는 한 번 더 능력 신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마필이들인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는 이제 문세영이라는 카드까지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저는 12번 콜링킹이 이번 현장 승부처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마필로 한번 노려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면서 저는 12번 콜링킹을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경주 특징에 부합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12번 콜링킹은 당연히 세게 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주는 이제 능력 신장이 다들 비슷한 마필들 간의 일전입니다. 승급전을 치르는 6번 대우시대를 강하게 읽어줄 거냐 기존의 형군의 강자인 11번 시선포착을 강하게 읽어줄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은근히 까다롭죠. 지난번 경주 때는 시선포착이 꼬꾸라지면서 화려한 함성으로 뒷방을 빵 때려가면서 얘가 죽었던 경주인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6번 대우시대가 그래도 브리더스컵에서 2착을 했고 지난번 경주에서 2착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가장 안정적인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능력으로만 놓고 보면 11번이 센데 잠재력으로 놓고 본다면 6번이 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6번을 오히려 세게 보고 싶은 경제예요. 그래서 6번 대우시대를 4.5kg의 감량 2점이라면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6번 대우시대를 세게 보고 자, 여기에 이제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가 관건인데 아무래도 이제 종반 뚝심이 우수한 5번 강한 남자도 괜찮고요. 11번 시선 포착도 괜찮고 9번 무적비카 이런 마필들이 후착 가능마로서 인정해줄 수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아까 승부처로 할까 말까 망설이다 일반 경주로 했던 경주인데요. 자, 일단 빌딩권에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7번 영롱이라는 마필입니다. 의외로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은 좀 아사무사하다. 주행이 좀 불안해서 그런지 생각보다 실전에서 그럼이 안 나오는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재검을 치렀습니다. 재검을 치렀던 마필인데 자, 이 재검 때 모습이 어땠는지 잠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컴퓨터를 갖다 놓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한 거지 보지도 않고 시부렁거리면 그게 이빨 까는 거지 그게 분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7번 영롱은 진짜 주행 불안으로 아쉬움을 줬는데 이번에 재검 때 보니까 선행력도 여전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반에 가서도 뭐 여전히 가만히 잡고도 입상에 성공할 정도로 상당히 근성 있는 말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검대 모습으로 봤을 때는 지난번과 같은 주행 불안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7번 영롱에 대해서는 강하게 믿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그래서 7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재검대고는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3번 시대의 여왕이 과연 이번 경시 이제 종반 뚝심으로 승부가 될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뭐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또 무조건이냐, 이렇게 또 볼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이고, 지난번 경주 때 이제 깜짝 우승을 차지했던 외곽게이트의 12번 속보왕자가 이번에도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데 11번도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11번 속보왕자와 3번 시대의 여왕 이런 마편들은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6경주. 자, 이번 경주는 2차 강타의 부산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자,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배당이 터진다예요. 10번 토암산이 레이스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2번 인디언스타도 안쪽 게이트에서 선행 가려고 길을 쓸 것이고, 사이즈가 6규민 6번 통일시대도 여차하면 선행을 갈 수 있는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경합이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이번 편성은 불보듯 선행 경합은 뻔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난 선행마들이 질비하게 포진을 하고 있는 1400 경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1400이라는 거예요. 1200이라면 꾸역꾸역 얘네들이 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 1200이 아닌 1400, 그 200m 거리에서 이들 선행마들이 못 버틴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이 200m를 못 버텨요.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이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부러질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버틴다면 6번 통일시대는 그나마도 이제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꾸역꾸역 버틸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마필은 버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괜찮게 보는 마필들이 누구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괜찮아요. 다들 괜찮고, 이번 경주시 이제 강타가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마필이 한두가 있는데 바로 4번 백두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상가 이제 선배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로 굉장히 선배님이신 이백두님하고 이름이 같죠. 그래서 요 마필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데, 요 마필은 지금 이제 29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마입니다. 장기 휴양마인데 재검 때 차분히 선입전개를 합니다. 의지 없이 그냥 선두권이 빠르니까 그냥 얘네들 가봐라, 내가 따라가 볼 테니까. 그러고서 이제 따라가고 나서 종반에 가서 이제 가볍게 밀어줍니다. 가볍게 밀어주는데 탄력이 쭉쭉쭉쭉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채찍 한번 안 되고 가볍게 밀어주는데 이 정도의 탄력이라면 선두권과의 채찍 한 번만 됐으면 바로 붙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걸음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고,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지금 이제 핸디캡 1에서 100까지, 100점까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7kg의 감량 2점이에요. 4번 백두라는 마필이 여러분들이 딱 많이 봤을 때 지금 54.5나 지금 56.5나 58kg까지 지난번에 달았던 마필인데 이번에 지금 51kg로 빠져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편성에서는 저는 오히려 4번 백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경우라서
굉장히 좋게 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번 편성에서는 의외로 저는 이제 4번 백두의 가능성을 한번 노크를 해보고 싶다. 요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작심 배당까지도 가능한 그런 2차 메인 승부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루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2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루제 10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2차 메인 승부처.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배당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경주라서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이변 연출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저는 뭐 무조건 터진다 쪽에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기마가 누가 팔릴지 자 그것부터가 관심권인데 아무래도 이제 4번 노열지분리가 세게 팔릴 것 같습니다. 세게 팔릴 것 같은데 근간의 행보로 봤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경제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뭐 안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3번 초원 강타도 팔릴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주시 이제 승급전을 맞이하고 있는데 승급전에 지금 이제 5.5kg의 감량 2점을 갖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 거리가 1800이라서 이제 18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다는 점이 다소나마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번 교시 이제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일단 이번 편성에서 추천을 드린다면 다들 고만고만하지만 편성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4번 노이알지 물리는 어찌됐든 추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난번 경력 때 4번 노이알지 물리가 언뜻 보면 7착을 차지해서 못 뛴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 뛰었어요. 상당히 잘 뛰었던 그러니까 경제력을 끌어내고 꼬꾸라진 말이기 때문에 4번 노이알지 물리는 이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3번 초음 강타도 가능하지만 4번 노이알지 물리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을 다 가져가는데 여기서 이제 축이 누구냐 놓고 때리는 놈이 누구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번 메인 승부처가 작심 배당으로 가느냐 그런 향방이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터진다고 생각을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일요 10경주 2차 메인 승부처는 작심 배당을 노리면서 강타만의 충만을 놓고 멋지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끝장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도 제가 봤을 때는 배당이 아마 씩씩하게 터지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인데 자, 일단 이번 베어컨 트로피에 대해서 상당히 재미나게 봅니다. 자, 직지점 경주 때 이 베어컨 트로피가 이 출전을 해서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해서 엄청난 추임력을 보여주면서 멋지게 이제 입상에 성공을 하고 지난번 경주 때는 선행력을 끌어내자 종반 탄력이 급하강을 하면서 아쉬움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 더 능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베어컨 트로피는 이번 끝장 승부처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끝장 승부처까지 이제 모두 마무리를 졌는데 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자, 현장에서 더욱더 나은 예상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강타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자, 2017년도의 첫 번째 실질적인 경마주간 특히나 일요경마 멋진 대승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